도대체 어떤 어리숙한 사람이 저런 거에 속을까? 저런 말도 안 되는 거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대생이 사이비 종교 집회에 가고 있습니다. 연세대 의대생이 교주의 말씀을 받아 적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학생이 자신의 통장을 헌금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멍청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보다 IQ가 높을 확률이 높고 공부도 더 잘했고 논리적 사고력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왜 걸렸을까요? 심리 스캔입니다.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타인 혹은 내 심리가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헤쳐 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절대 안 속아. 난 똑똑하니까. 그게 바로 첫 번째 함정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리온 페스팅거가 1950년대에 한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세상이 멸망한다고 믿는 사이비 종교 집단에 잠입해서 관찰한 건데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예언한 날짜에 세상이 멸망하지 않았을 때 신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내가 속았구나 하고 떠났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강하게 믿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구했다 라고 해석하면서요. 이게 바로 인지 부조화 이론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투자한 시간과 돈,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정명석, JMS 교주로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 사람 말이에요. 그에게 빠진 사람들 중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학생들이 상당수였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여전히 명문대 학생들이 그의 추종자예요. 왜 똑똑한 사람들이? 사실은요, 똑똑하기 때문에 더 잘 걸립니다. 핵심 포인트 1. 지적 교만의 함정.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엘렌 랑어 교수의 연구를 보면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특정 유형의 사기에 더 취약하다는 결과가 나와요. 왜냐?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이 비판적 사고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믿는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정명석은 처음부터 나는 교주다, 절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대학가에서 무료 영어 스터디를 열었어요. 실제로 영어를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인생 상담, 진로 고민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점진적 헌신의 법칙이에요.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가 밝혀낸 건데 사람들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것을 요구받으면 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영어 스터디 한번 올래? 인생 상담 한번 받아볼래? 우리 모임에 나와볼래? 주말 수련회 가볼래? 헌금 좀 해볼래? 각 단계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명문대생들도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라고 깨달았을 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문대생들은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나는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한 거야. 이건 진짜 좋은 모임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 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종교 자체를 안 믿으니까 괜찮아. 사이비는 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핵심 포인트 2. 사이비의 확장, 종교만이 아니다. 2020년 라인 자산운용 사태 기억하세요? 5조 원이 증발했어요. 피해자 중 상당수가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였습니다. 고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그럴듯한 논리에 속았죠. MLM 다단계 조직, 코인 사기, 주식 리딩방, 자기개발 세미나, 전부 똑같은 심리 구조를 이용합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필립 테틀록 교수의 연구를 보면 전문가들도 자신의 전문 분야 밖에서는 일반인보다 크게 나을 게 없다는 결과가 나와요. 의사가 부동산 사기에 당하고 변호사가 코인 사기에 당하고 교수가 다단계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나는 똑똑하니까 이건 진짜 좋은 기회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걸려드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 2. 외로움이라는 치명적 약점.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사이비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외로움입니다. UCLA 대학교 신경과학자들이 fMRI로 뇌를 스캔한 연구가 있어요. 외로움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어디냐면 물리적 고통을 느낄 때와 똑같은 부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로움은 실제로 아픈 겁니다.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이 시기가 가장 위험해요. 왜냐? 고등학교 친구들과는 멀어지고, 대학 친구들도 취업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회사 동료들과는 진짜 속마음을 나누기 어렵고, 통계청 2024년 자료를 보면 20대, 30대 1인 가구 중 반수 이상이 고독사,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어요. 바로 이 순간 사이비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여기선 너가 특별해. 내 이야기를 들어줄게. 정명석이 명문대생들을 타겟으로 한 이유가 뭘까요? 똑똑해서? 아니요. 외로워서입니다. 명문대생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때는 동네 최고 수재였어요. 선생님도 칭찬하고 부모님도 자랑스러워했고 친구들도 인정해줬죠. 그런데 서울 와서 명문대 들어가니까 뭐가 보이냐면 나보다 똑똑한 애들이 수두룩하네. 아무도 날 특별하게 안 봐주네. 나 혼자인 것 같아. 바로 이 순간 누군가 다가와서 너는 특별해.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만드셨어. 라고 말해주면 무너집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자 토리 히긴스의 자기 불일치 이론을 보면 이상적 차, 내가 되고 싶은 나와 현실적 차, 실제 나 사이의 간극이 커질수록 우울과 불안이 커진다고 해요. 사이비 조직은 이 간극을 메워준다고 약속합니다. 너는 이미 특별해. 그냥 깨닫지 못했을 뿐이야. 자,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한 번 빠지면 왜 빠져나오기 어려울까요? 노벨 경제학상 누상자 데니엘 카네만이 밝혀낸 혁증 편향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JMS에 빠진 대학생이 있다고 볼게요. 부모님이 그거 사이비야, 나와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부모님은 몰라서 그래. 세상 사람들은 우릴 오해해. 친구가 정명석 성범죄자잖아 라고 하면 그건 언론 조작이야. 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야. 뉴스에서 비판 보도가 나오면 역시 세상은 우리를 핍박해. 이게 진리인 증거야. 자, 보세요. 모든 반대 증거가 오히려 믿음을 강화시키는 증거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폐쇄적 신념 체계입니다. MIT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말했듯이 한 번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면 그 입장을 바꾸는 게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입장을 바꾸는 순간 나는 속았다는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핵심 포인트 5. 매몰 비용의 오류. 경제학에서 매몰 비용 오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미 투자한 돈과 시간이 아까워서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이비에서는 이게 극대화됩니다. 3년 동안 매주 집회 나갔어요. 월급의 30%를 헌금했어요. 친구들과 멀어졌어요. 부모님과 싸웠어요.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내 지난 3년은 뭐였지? 그냥 허송세월이었어? 나는 바보였어? 이걸 인정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듀크 대학교 댄 에리얼리 교수가 연구를 보면 사람들은 라셔널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감정적 고통을 피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더 깊이 빠져듭니다. 아니야, 내 선택은 옳았어. 조금만 더 있으면 뭔가 달라질 거야. 도박 중독자가 다음 판만 하면 딸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심리입니다. 핵심 포인트 6. 집단 압력의 힘. 자,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나옵니다. 예일대학교 솔로몬 밀그램의 유명한 복종 실험 아시죠? 권위자가 명령하면 사람들이 타인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 실험이요. 65%가 치명적 수준까지 전기 충격을 줬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솔로몬 애쉬의 동조 실험입니다. 명백히 틀린 답을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75%가 적어도 한 번은 틀린 답을 따라 말했어요. 자기 눈으로 본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사이비 조직에서는 이게 일상입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아. 다들 고개 끄덕임. 이건 진리야. 다들 박수. 이걸 안 믿는 사람은 불쌍해. 다들 동의. 혼자 이상한데? 라고 생각해도 입 밖에 내지 못해요. 나만 이상한가? 다들 믿는데 나만 못 믿는 건가?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종교 집단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집단 내에서의 동조 압력이 개인의 비판적 사고를 90% 이상 억제한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집단 안에서는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7. 러브바밍.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사이비는 러브를 무기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러브바밍이라고 불러요. 처음 들어오는 사람에게 폭탄처럼 사랑을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 기다렸어. 네가 오길 하나님이 원하셨어. 넌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매일 연락하고 챙겨주고 관심 보여주고. 누가 이렇게 해줬나요? 요즘 세상에. 부모님도 바쁘고 친구들도 바쁘고 연인도 자기 일 하느라 바쁜데 이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들어줘요. 하버드 의대 정신과 의사 주디 허먼의 연구를 보면 정서적으로 고립된 사람일수록 러브바밍에 취약하다고 해요. 그리고 일단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그 집단을 떠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떠나는 순간 그 사랑을 다 잃는 거거든요. 여기 말고 어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까? 이게 가장 강력한 올가미입니다. 핵심 포인트 8. 점진적 고립. 자, 이제 패턴이 보이시나요? 사이비는 단계적으로 작동합니다. 1단계, 접근, 무료 강의, 친절, 관심. 2단계, 러브바밍, 폭탄 사랑. 3단계, 점진적 헌신, 작은 것부터 시작. 4단계, 외부와 단절, 가족, 친구 멀어지게 만들기. 5단계, 정체성 재구성, 너는 이제 우리야. 특히 4단계가 치명적이에요. 네 부모님은 영적으로 어두워, 거리를 두는 게 좋아. 세상 친구들은 너를 진정으로 이해 못해. 우리만 이해해. 언론은 다 거짓말이야. 외부 정보를 차단해. MIT 미디어랩의 연구를 보면 정부 단절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면 비판적 사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해요. 북한이 외부 정보를 차단하는 이유, 사이비가 외부와의 접촉을 끊게 만드는 이유가 다 같은 겁니다. 고립된 사람은 통제하기 쉬워요. 핵심 포인트 9. 절대 당신은 예외가 아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그래,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편향의 맹점이라고 불러요. 프린스턴 대학교 에밀리 프로닌 교수가 발견한 건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편향되어 있다고 보지만 자기 자신은 편향되어 있지 않다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이성적이야. 나는 비판적으로 생각해. 나는 속지 않아.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잘 속습니다. 왜냐하면 경계를 안 하거든요. 실제로 정명석에게 빠진 명문대생 인터뷰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나는 똑똑하니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했다고 믿었어요. 나는 예외인 줄 알았어요. 자, 보세요. IQ 130 넘는 사람도 걸리고 서울대 법대생도 걸리고 의사도 걸리고 변호사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사이비는 논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외로움, 불안, 소속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건 IQ와 상관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10. 빠져나오는 법.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쉽습니다. 첫 번째, 자기 외로움을 인정하세요. 나 요즘 외로워 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외로움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빈자리를 잘못된 사람들이 채웁니다. 친구한테 연락하세요. 요즘 나 좀 외로워. 밥 한번 먹자. 이게 가장 강력한 예방입니다. 두 번째, 너무 좋은 것은 의심하세요. 처음 만난 사람이 당신에게 넌 특별해, 넌 설득받았어 라고 말하면 레드 플래그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천천히 쌓여요. 처음부터 폭탄 사람을 주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외부와 단절을 요구하면 무조건 나오세요. 네 가족은 이해 못해. 외부 정보는 거짓이야. 우리끼리만 있자. 이런 말 나오는 순간 그게 연애든 모임이든 회사든 떠나야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외부와의 연결을 끊으라고 하지 않아요. 네 번째, 작은 헌신이 반복되면 멈추세요. 이것만 해줘가 계속 반복되나요? 조금만 더가 끝이 없나요?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지기 전에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빠진 상태라면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외부의 비판은 역효과를 낸다고 해요. 오히려 너를 걱정해, 너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나는 여기 있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문을 닫지 마세요. 언젠가 깨달았을 때 돌아올 곳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본 내용 정리해 볼게요. 사이비에 빠지는 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외로워서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소속되고 싶어서입니다. 이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욕구예요. 그리고 사이비는 바로 그 욕구를 정확히 공략합니다.
명문대생이든 일반인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아무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똑똑하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오히려 나도 외롭고 나도 인정받고 싶고 나도 속을 수 있어 라고 인정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건강한 방식으로 채우세요. 친구한테 연락하고 가족과 대화하고 취미 생활하고 상담받고 뭐든 좋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게 가장 강력한 백신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 지금 어떤 모임에 있는데 이 영상 보면서 불편했다면? 설마 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진지하게 점검해 보세요. 그 모임이 당신에게 외부와 단절을 요구하나요? 비판적 질문을 허용하지 않나요? 떠나려고 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나요? 하나라도 해동되면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돈, 감정, 인생 너무 소중해요. 잘못된 곳에 쏟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오늘 영상이 누군가에겐 경고가, 누군가에겐 탈출의 계기가, 누군가에겐 예방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리고 외로울 땐 인정하세요. 그게 가장 강한 겁니다. 감사합니다.